마음을 엽니다. 지평을 엽니다. 불통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아침을 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총서 개그우먼 외국죠 고객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요즘 제가 대리운전하면서 좌우로 열심히 뛰어다녔더니 살이 그냥 쪽쪽 빠지고 있어요. 좌우로 정렬 2588 살 빠지네 살이 빠져 2588 살 빠지네 2588. 트랙스타 시작. 국민 모두 함께 하나 둘 셋 넷 21번 크게 마시고 가슴을 활짝 펴세요. 한 걸음 두 걸음 국민 모두 함께 걸어가요. 지금까지의 아웃도어를 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스타 트랙스타.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기는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팩. 문의 1588-0114 올레. 한국 타이어가 전하는 겨울 소식. 손발이 꽁꽁 어는 겨울엔 도로부터 꽁꽁. 올겨울엔 그냥 타이어 말고 꼭 겨울용 타이어 하세요. 잠깐, T스테이션에서 겨울용 타이어를 미리 구매하시면 훈훈한 선물을 드립니다. 12월 말까지. 마음까지 따뜻한 스마트 케어. T스테이션. 하나와 외환이 하나가 되어 대한민국 1등은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과 하나가 되어 세계 인류은행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금융 만세. 세계적인 대한민국 1등은행 KEB 하나은행. 지금까지 모든 TV들은 자연색을 그대로 재현하고자 고민해왔습니다. 마침내 스스로 빛을 내는 LG 올레드 TV로 우리는 자연색 그대로를 볼 수 있게 되었죠. 차원이 다른 LG 올레드 TV. 우리 아빠는 엄청 빨리 달린다. 우리 엄마는 전화하면서 운전할 줄 안다. 그럼 안 되는 거 아니니? 아이들을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안전운전 해주세요. 끝까지 마무리하는 현대해상.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산업기계장비 어디서 사고 팔지? 산업 다 알아. 산업 전문 부동산 정보는 산업 다 알아. 산업 인터넷 뉴스와 온라인 전시회도 다 알아. 산업인들은 다 아는 삭감매입니다. 산업 다 알아. 잘 갖고 보겠습니다. 산업 다 알아.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비극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불거진 지 4년이 지났지만 추가 사망자가 나오고 있고요. 아직도 투병 중인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검찰도 뒤늦게 수사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도 직접 방한해서 조사 중인데요. 이번엔 책임 소재 좀 밝혀낼 수 있을까요? 이틀 전에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또 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 문제가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 모임의 강찬호 대표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강 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제인가요? 지난달이군요. 지난달에 143번째 그리고 이틀 전에 이 소식이 이제 그 사망자가 나왔다는 소식이 알려졌는데 이 143번째 사망자 투병 생활 꽤 오래 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네네. 저희도 이제 이분 피해자 모임에 이제 다 이렇게 피해자분들이 나와 계신 건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도 사실은 이제 이분 아버님을 통해서 얘기를 좀 전해 듣게 됐던 거고요. 예.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지난 9월달에 사망을 했었는데 예, 이분이 사실 좀 젊은 분이세요. 이제 37세 남자분이신데 이제 그 10년 전에 그러니까 2005년도에요. 그때 결혼하고 어떤 신혼 때부터 이렇게 사용을 했다가 이제 그때 그 간질성 폐질환 이 사고를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0년 가까이
이제 산소호흡기를 끼고 투병 생활을 해오시다가 예. 최근에 병세가 이제 많이 악화되고 예. 또 이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폐이식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할 수 없는 정도로 상태가 나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악화되면서 이제 최근에 이렇게 안 좋은 소식이 전해졌죠. 지금 투병 중이신 분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뭐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분 같은 경우 사례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모임에 나올 수 없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나마 뭐 언론에도 보여졌고 이런 몇 분들 산소통 메고 나와서 나름대로 우리 입장들을 전달하고 이런 분들은 그래도 산소통 메고 다니면서 괜찮으신 분들인데 이제 이렇게 보이지 않게 가려져 있다가 이제 어떤 나쁜 상황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소식을 전하는 경우나 이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실 정확한 실태 파악은 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 수준에서 이렇게 접근이 다 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뭐 여전히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두 분이 폐이식을 수술을 했어요. 했고 또 한 분은 지금 이제 폐이식 이후에 지금 상태를 기다리는 분도 계시고 또 그 전에 이제 좀 더 한 달을 앞서서 하신 분은 그나마 지금 좀 이제 폐이식이 잘 돼가지고 최근에 좀 저희 모임에도 나와서 얼굴을 비치신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지금 대표님은 어떤 피해자십니까? 저는 이제 2011년도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질 당시에 저희 딸이 그때 5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피해자들과 이제 같은 증상이나 이런 양상을 보이고 이제 그렇게 해서 병원에 이제 입원을 했었고 이런 케이스로 왔던 대부분의 이제 그 유아 환자들의 예우들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낙담하고 있었던 상태였는데 이제 어쨌든 그 원인도 몰랐고 치료법도 없는 상황에서 어쨌든 이제 병원에서 최선을 다 해줬던 거고요. 그리고 그 결과로 이제 우리 아이는 목숨을 건졌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통원 치료하면서 이제 상태가 더 나빠지지 않게 이게 이제 노출이 이제 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상황이 더 나빠지진 않아서 그래도 회복 개념은 없는데 이제 상태가 중단이 됨으로써 인해 가지고 우리 아이는 그래도 이제 생활을 좀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그래도 뭐 보통 아이들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회복 개념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평생 관리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러니까 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일회성 한 번 쓰면은 뭐 폐기되는 그런 이렇게 장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막 재생이 되거나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후유증이 남아 있으면 그 상태로 이제 가 있는 건데요. 그러면 그 망가진 폐나 폐가 약해진 상태에서 어쨌든 그 상태로 유지가 좀 폐 기능이 떨어져도 유지가 되면 문제가 없는데 이제 그게 또 다른 상태로 어떤 또 연결이 될까봐 이런 이제 불안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그 폐의 상태가 섬유화가 되고 굳어지는 현상들인데 그게 이제 정도가 이미 뭐 폐 기능이 뭐 40% 50% 이렇게 많이 손상을 입으신 분들은 이제 이런 경우 아까 그 사망하신 분들처럼 호흡기를 메고 다니거나 계속해서 어떤 진료를 받아야 되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그 치료비는 어떡합니까? 만만치 않게 들 것 같은데요. 네, 뭐 이제 앞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 분 같은 경우 폐이식을 해서 정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 폐이식을 하신 분은 정부 지원을 못 받은 분이세요. 그러면은 그 비용들이 사실 뭐 억 단위로 해서 굉장히 높은 금액이고 또 그 앞전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그 이후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에서 지난해부터 이제 의료비, 장례비들을 좀 일부 이제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피해자로 접수한 모든 분을 지원해주는 개념이 아니고요. 피해자들 중에서 이제 등급을 4단계, 5단계로 나눕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1, 2단계에 포함이 되는 분들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지원의 개념은 이제 뭐 피해 국가나 어떤 기업의 책임 때문에 어떤 물론 보상을 해주는 개념이 아니고 어쨌든 정부 입장은 이 사안에 대한 책임은 기업에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선을 긋고 있기 때문에 이제 1, 2단계 한해서만 의료비를 지원해주고 그 비용을 기업을 통해서 구상권을 통해서 받아내겠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업 상대로 소송을 이겨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피해자라 하더라도 국가가 기업 상대로 이길 수 있는 피해자에 한정해가지고 구제에 나서고 있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제한적으로밖에 지원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구상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정부가 일단은 치료비를 좀
물어주면은 훨씬 부담이 적을 것 같은데요. 이 기업. 네, 그러니까 그 대상이 그렇죠. 한정돼 있어서 문제가 맞아요. 되는 거죠. 예. 실제로 530명 중에 지금 1, 2단계에 들어와 있는 분이 221명이에요. 나머지가 대부분 지금 대상이 아닌 거죠. 그 지금 기업의 입장, 기업이 예를 들면 피해자분들한테 어떤 사과나 뭐 보상 약속이나 이런 거 한 게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 이 문제 발생되면서부터 이제 계속해서 피해자들이 이미 가족이 돌아가신 분들 이런 분들이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래서 제발 진정 어린 사과를 한 번만이라도 해주라. 이제 그런 걸 줄기차게 요구를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책임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재발 대책도 세우고 또 피해 대책도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게 이제 당연한 도리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난 4년 동안 단 한 번도 피해자들 앞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 적도 없고요. 심지어 피해자들을 만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기야는 이제 그 가장 많이 80% 이상 피해자를 낳은 기업이 이제 옥시 레키뱅키전인데 이 기업이 전 세계의 다국적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 5월에 영국 본사까지 찾아가서 당신들 사과하고 이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라라고 요구를 했지만 뭐 처음부터 일관되게 소송으로만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업 논리만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이 수사 착수했습니다. 4년 만이죠. 그죠? 네네. 예, 참 행동이 빨라요. 아니 이렇게 늦게 수사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수사 착수까지 왜 이렇게 시간이 걸렸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희도 정말로 납득이 안 되는 경우인데요. 저희가 이제 이 사건이 2011년도에 밝혔고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라고 하는 제품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는 걸 이미 2011년도 8월에 밝혔거든요. 8월 말에. 예. 그리고 이제 동물 실험을 통해서 그해 이 문제를 또 한번 확인하고 제품을 다 수거를 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정부의 추가적인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2012년도 8월 달에 이제 10여 분이 이제 과실치사로 해당 기업을 고소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아무 조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이제 8월 달에 100여 명이 또다시 이제 이번에는 이제 살인죄로 해가지고 또다시 이렇게 고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만 4년이 지난달이죠. 지난달에 이제 8월 말 정도에 이제 그 강남경찰서에서 수사 결과를 이제 기소 의견으로 해가지고 검찰에 송치를 했고요. 검찰이 이번에 이제 압수수색을 지난 14일에 진행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여러 차례 이제 법원 앞에 가서 기자회견도 하고 수사 촉구도 요청하고 이랬었는데 뭐 이제 뭐 그동안 피해자의 어떤 그 수사 의뢰인이 너무 많다. 또 이 사안이 뭐 굉장히 복잡하다. 뭐 이런 이유로 이제 수사 진행을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정말 납득이 안 되고 근데 이번에 영국에서 이제 그 저희가 피해자들 중에 일부가 영국 소송도 넣고 또 저희가 5월 달에 영국에도 항의 방문을 하면서 그쪽 영국 변호사분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런 경우에 대해서 영국 같으면 정부가 그냥 바로 검찰에 고발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기다렸다가 피해자가 하고 이런 경우가 아니고 그리고 이미 원인이 밝혀졌는데 왜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그다음 조치를 취하지 않느냐, 책임을 묻지 않느냐, 왜 피해 대책을 세우지 않느냐 이거에 대해서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참 저희도 기가 막히죠. 예. 지금 유엔 인권이사회도 나섰죠. 그렇죠? 네. 물론 이제 뭐 이 조사는 강제성은 없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더군다나 유엔 차원에서 이 문제를 들고 나왔다는 건 상당히 의미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뭐 저희가 요청한 것도 아니고 유엔 특별조사관이 이제 국내에 10여일간 체류를 하면서 이제 그 중에 이제 그 화학물질과 이런 이제 법조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 특별보고관이 방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17일 날 토요일 날 한 2시간 반 동안 저희 피해자들 한 8명하고 해가지고 이야기를 깊이 있게 청취를 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내용을 이번 주 이제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12시에 이제 프레스센터에서 그 입장에 대한 이제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하고 그렇게 갈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유엔에서도 이제 관심을 갖게 된 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이
이들이 국제사회에서의 관심을 가졌다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늦게나마 그리고 불행 중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어쨌든 이 문제를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없는 세상 그리고 책임지는 사람이 책임질 수 있는 세상 이런 세상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 모임의 강찬호 대표였습니다. 경제뉴스 알아보죠. 최요한 경제평론가 전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면서 개인 신용 정보를 요구하는 한두 문자 팝업창이 등장해서 금감원이 소비자 경보를 내렸다고 그러네요. 예? 네, 깜짝 놀랄 일인데요. 그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전화, 소위 피싱 전화는 들어봤어도 휴대전화 팝업창은 처음 보는데요. 글쎄 말이에요. 예, 최근 금감원을 사칭하면서 신용카드 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팝업 메시지 22건이 휴대폰 이용자들에게 발송됐다고 어제 밝혔거든요. 예. 이거 확인 버튼 누르면 금감원 이름이 나오는 피싱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감원 관계자 어떤 경우에도 신용카드 비밀번호나 이런 거 요구하는 경우 없다. 당연히 금융감독원이 왜 그걸 개인한테 요구하겠어요. 아,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럴 때는 휴대폰에 최신 백신 프로그램 설치하고 보안 설정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개인 신용정보를 실수로 입력해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 금감원 신고센터 1332번으로 신고하라고 하네요. 1332번. 예. 근데 이 백신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모르니까 각자가 조심하는 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영그룹이라는 회사가 있는 모양이에요. 조카 회사에 불법 낙찰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휩싸였고 이번엔 오너가에게 무리한 배당으로 수백억 원을 남겼다는 지적이 불거지고 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그 부영이 건설회사입니다. 예. 2013년에 비해 또 지난해 각 계열사 실적이 악화됐거든요. 예. 악화됐으면 오너가에서 배당 같은 건 줄여야 되는 게 상식인데요. 회사 사정에 비해서 배당 성향이 상식 밖으로 높거나 또 오랫동안 배당을 안 하다가 또 갑자기 배당을 합니다. 적자가 난 곳에도 무리하게 배당을 실시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용으로 나타나는데요. 뭐 물론 이제 이전에 이 부영그룹의 이중근 회장 조카가 운영하는 회사에 사업에 낙찰받도록 특혜를 줬다 이런 의혹도 있지만 거기에다가 이렇게 또 배당 행태까지 가능한 것은 이 회장과 그의 가족 5곳 모두 이사진으로 포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오너가의 과도한 배당 챙기기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배당이라는 것은 오너의 개별 회사의 권한이거든요. 하지만 직원들의 노력 등을 고려했을 때 이 공공소유의 성격도 내포돼 있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게 어차피 가족 경영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게 뭐 이 부영그룹 하나만 해당이 되겠어요? 다른 우리나라 재벌그룹 전반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특히 우리가 그 롯데 있지 않습니까? 롯데에서 지금 일어나는 것도 결국은 가족들이 그룹 장악하고 있으니까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롯데 얘기 나왔으니까 신격호 총괄회장이 신임 나승기 변호사를 신임 비서실장으로 임명을 하면서 이일민 상무라는 사람을 해임한 모양이에요. 근데 롯데그룹은 또 이게 적법한 절차가 아니다. 따를 수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예? 그렇죠. 이것도 뭐 그러니까 가족 싸움 아니에요, 이것도. 예. 그렇습니다. 신총괄 회장이 신임 집무실의 비서실장 겸 전무로 나승기 변호사를 이제 임명했는데 그 신총괄 회장이 지난 19일 저녁에 이제 지금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는 이일민 전무, 신동빈 회장의 측근이죠. 불러서 공식적으로 해임을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롯데그룹은 여기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해임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신 총괄 회장이 해임을 명했지만 인사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신 총괄 회장이 구두로 지시한 내용에 대해서 신동빈 회장을 비롯해서 다른 대표이사들이 납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셈입니다. 또 이제 집무실 34층 그 관리를 두고 양측의 정면 충돌을 했는데요. 호텔 롯데 송덕영 대표이사가 이 34층 총괄회장 집무실 외부인 태거 통보를 언론에 공개 설명했습니다. 외부인
통보를 했답니다. 퇴거 통보를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외부인이라는 것은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제외한 정혜원 SDJ 코퍼레이션 상무, 민유성 고문 등 이 그 SDJ 코퍼레이션 관계자가 퇴거 대상이다 명확하게 했거든요. 단 신 전 부회장은 친족이기 때문에 그 신격호 총괄 회장 자유롭게 만날 수는 있지만 경영회의에는 배석할 수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가족 내부에서 서로 치고받는 거죠. 이거 어떻게 어떤 상황까지 가는지 한번 지켜는 보겠는데 예. 맨 처음엔 재밌더라고요. 그냥 무슨 드라마 보는 것 같고. 근데 이게 점점 오래 볼수록 좀 짜증도 나고 좀 화도 납니다. 이게 기업의 공공성이라는 게 있는 거지 이게. 자, 그리고 국내 최초로 운영되는 리무진형 고급 택시 카카오 택시 블랙 이달 말이면 서울 시내를 달리게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택시예요? 이게 그 기존에 있는 모범 택시보다 더 고급 택시예요. 이게 벤츠로 운영되거든요. 아, 벤츠. 예. 예. 그 기본 요금은 모범 택시 3km당 3km에 5,000원보다 60% 비싼 8,000원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택시비를 근데 카카오페이로만 결제할 수 있습니다. 별도 미터기나 요금 결제기 없고요. 택시 호출과 배차, 거리와 시간 대비 요금 선정, 결제까지 모두 다 스마트폰으로 이루어진다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종각에서 여의도 운행 기준으로 본다면 모범 택시는 16,200원 나오는데요. 그리고 일반 택시는 한 15,500원 정도. 근데 카카오 택시 블랙은 26,200원. 그러니까 벤츠 타는 값이 비싸긴 비싸네요. 비싸죠. 이게 카카오페이만 처음에 이제 서비스 초기엔 가능하지만 점차 추가된다고 하고요. 이 택시 기사들은 교육을 철저히 받은 이 산학금 없는 월급제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늦어도 연내는 운영된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전 독일에서 10년간 학위 받을 때까지 10년 동안 있으면서 벤츠 딱 한 번 타봤거든요. 야, 26,200원 종각에서 여의도까지 진짜 비싸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일단 잘생기고 날씬해야지. 여자는 살림이나 잘하면 됐지. 어느 대학 나왔는지 보면 딱 안다니깐. 여러분도 느끼셨나요?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웃고 지나치는 표현들, 당사자를 비하하고 차별하는 말입니다. 내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처가 되는 말보다 존중의 말을 전해보세요. 참된 배려와 존중은 비하와 차별 없는 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언어문화 개선 캠페인은 국립국어원과 함께합니다. 얼마 전 출산을 해서 육아휴직을 쓰고 있어요. 아이 키우는 데만 전념할 수 있어서 좋아요. 전 육아휴직 대신 일하는 시간을 조금 줄여서 근무하고 있어요. 일도 하고 아이도 돌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병간호를 해야 하는데 고민이에요.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육아부터 가족 돌봄, 자기개발, 퇴직 준비까지 이제 필요에 따라 시간 선택제로 전환해 일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우는 전일제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일과 삶이 행복해지는 시간 선택제.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셰프 최현석입니다. 바깥 활동하기 참 좋은 계절, 가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알고 계신가요? 66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으로 일부 지역은 제한급수라는 비상사태를 맞이했고요. 가뭄이 계속될 경우 원활한 식수 공급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음식을 만드는데도 깨끗한 물이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인데요. 저 셰프 최현석이 추천하는 가뭄 해결을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 바로 생활 속 물 절약입니다. 샤워하는 시간을 단 1분만 줄여도 양치질할 때 물을 컵에만 받았어도 설거지할 때 설거지통만 활용해도 물 절약, 가뭄 극복에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소중한 당신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소중한 물 캠페인 환경부와 함께합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인터넷을 누르고 검색창에 입력하고 홈페이지 하단을 전화번호 어디나? 전화번호 이건가? 복잡해! 지역번호와 114만 누르세요. 114 번호만 누르면 검색보다 쉽다 빠르다. 114. 핸드폰에선 꼭 지역번호 누르고 114. 30년 전엔 저축만 잘하면 된다고 했고 10년 전엔 주식을 잘하면 된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은 증권을 넘어 금융투자의 시대. 하나대투증권에서 하나금융투자로 하나 더 올라갑니다. 하나금융투자. 지금까지 모든 TV들은 자연색을 그대로 재현하고자 고민해왔습니다. 마침내 스스로 빛을 내는 LG OLED TV로 우리는 자연색 그대로를 볼 수 있게 되었죠. 차원이 다른 LG OLED TV. 금융회사에게 묻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에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어떻게 해야 제 연금을 잘 키울 수 있죠? 미래에셋증권이 답합니다. 글로벌 자산 배분하세요. 세액공제로 절세 효과까지 준비된 연금 전문가 미래에셋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10월은 르노 삼성자동차 고객만 2배 더 풍성하겠습니다. 개별 서비스의 인하는 물론 50만 원 더 돌려주는 더블 혜택. 밸류박스로 보험, 보증, 신차 교환까지 SM5 디젤 QM3로 누리세요. Better and different. 르노 삼성자동차. 신차 교환 조건 및 혜택은 매장에서 확인하세요. 여잔 아무 온수매트에나 눕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럼 어디 누워요? 어디긴 온수매트니까 보일러 기술을 봐야지. 국가대표 보일러가 만든 또 하나의 보일러. 경동나비엔 온수매트.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나비엔. 성공하는 사람들의 놀라운 투자 비결. 용산의 미래를 누리는 곳에 오픈 예정인 면세점 상권까지. 그것도 남보다 먼저. 용산역 특급 상업시설 용산 서밋 스퀘어 귀하가 선점하십시오. 1899-1331 대우건설. 아이파크 힐스테이트 레미안. 대한민국 빅브랜드의 만남. 9510세대 대단지 1km 파크밴드 100여 개의 테마공간. 강남을 바꾸다. 9510세대 송파 헬리오시티. 문의 02449-7440.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삼성물산이 함께합니다. 지금 8시 37분 20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재훈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15분 전쯤 올림픽대로 잠실 쪽으로 가는데 반포 지하차도 2, 3차로에서 화물차가 싣고 가던 적재물을 도로에 쏟은 사고가 있었는데요. 현재도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뒤쪽으로 여의 하류 나들목부터 정체가 상당히 심하다는 점 참고하셔야겠고요. 그 전으로도 행주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 교통량이 많아서 밀립니다. 반대편 공항 쪽으로 이동하는 데는 올림픽대교부터 청담대교, 한남대교에서 반포 대교까지 시속 30km 안팎으로 이동을 합니다. 강 건너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부터 성산대교, 다시 마포대교에서 한남대교,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정체가 되고 있고요. 일산으로 이동하는 데는 청담대교 부근에서 잠깐 서행이 되다가 다시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시속 30km 미만 정체입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나라하고 기니 17세 이하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 진행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이 전반전 경기가 진행 중이거든요. 예. 0대 0으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대표팀이 미드필드에서부터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기니도 만만치 않네요. 기니의 저항도 만만치 않아서 1진 1퇴를 거듭하는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고요. 네. 이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 아프리카 기니 선수들이 상당히 개인기도 좋고 체격도 좋은 팀입니다. 네. 지금 1진 1퇴를 거듭하고 있는 전반전 막판 현재 0대 0으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이기면 이제 16강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확정 짓는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자, 이번 대회 24개 팀이 참가했고요. 예. 4개국이 6개 조로 나뉘어서 조별리그를 벌이는데 이 각 조 1, 2위 팀과 3위 팀 가운데 상위 4개 팀이 16강에 오릅니다. 예.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긴다면 최소한 2위 자리 오늘 우리가 이기면은 1위를 확정 지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소한 2위 자리는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16강 진출 확정 짓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한테 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대회에 아시아에서 우리나라하고 북한, 호주, 시리아가 출전했거든요. 예. 1차전을 마친 결과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만이 유일하게 승리를 챙겼고요. 북한이 러시아에 0대 1고 호주와 시리아도 각각 1차전에서 모두 1대 4로 크게 졌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이 정몽준 축구협회 명예회장, 예. 이 FIFA 회장 출마가 사실상 무산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무산이 됐습니다. 이 정몽준 축구협회 명예부회장이 FIFA로부터 6년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었죠. 예. 이 징계받은 직후에 스위스 취리 지방법원에다가 FIFA 자격정지 징계 일시 중단 요청을 냈었거든요. 예. 근데 취리 지방법원이 정명회 회장의 요청을 기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정명회 회장의 FIFA 회장 선거 출마가 사실상 무산이 됐는데 왜 무산됐냐 하면은 이 내년 2월 26일에 선거가 열리는데요. 이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들은 이번 달 26일까지 후보 등록을 마쳐야 됩니다. 26일 전까지 이 자격정지 징계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거나 해제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어 보입니다. 예. 그리고 삼성 라이온스 측이 어제 해외 원정 도박 혐의를 받아온 선수들 한국 시리즈에 출전시키지 않겠다. 그리고 사과드린다라는 대국민 사과문을 어제 저녁 7시 30분에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삼성 소속의 선수 3명이 이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내사를 받아왔거든요. 어제 이 삼성 라이온즈 김인 사장이 기자회견을 열고서 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예. 이 도박 혐의로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사과한다라고 말했고요. 또 의혹을 받는 선수들은 한국 시리즈에 출전시키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 선수단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못한 점 반성하면서 수사 당국의 요청이 있을 시에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예. 어제 이 야구 팬들의 관심은 딱 두 가지였었거든요. 예. 과연 누구냐, 그렇죠. 그리고 이들이 한국 시리즈에 출전할 수 있겠느냐였는데 어제 김희 사장의 이 발표로 한국 시리즈에 혐의를 받고 있는 선수들은 뛰지 못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름 밝히기는 어렵죠. 사실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름을 밝힌다는 거는 어렵고요. 예. 오늘 보도 보니까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고 은근히 이 비판하는 보도가 좀 있었는데요. 예.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름을 밝힐 수는 없고요. 근데 그렇죠. 26일에 한국 시리즈 1차전이 열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 엔트리를 발표를 해야지 되거든요. 예. 나올 만한 선수인데 나오지 않은 선수가 팬들이 보기에 알려지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밝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두산하고 NC의 플레이오프 3차전 오늘인데 예. 그죠? 두산 주전 포수 양의진 선수의 출전이 어렵게 됐다고 그러네요. 예. 그래서 두산으로서는 상당히 지금 고민스러운 상황인데요. 예. 오늘 저녁 6시 30분에 NC와 두산의 플레이오프 3차전이 열립니다. 예. 이 두 팀이 1승 1패로 맞서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가 이 흐름을 가릴 수 있는 중요한 일전인데요. 예. 이 두산의 주전 포수입니다. 이 양의지 선수가 이 엄지발가락 미세골절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출전이 좀 어렵게 됐습니다. 두산으로서는 주전 포수 공백이라는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된 거죠. 그렇군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동원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여러분, 일을 해야 삽니다. 이거 당연한 얘기죠. 하지만 이 나이 드신 어르신분들의 얘기를 하면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노인이 돼서도 일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나라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우리나라 노인은 상대적으로 빈곤율이 약 50%에 달하는데요. 이건 당연히 OECD 국가 중에 최고 수치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또 있습니다. 어제 서울시 마포구에서 50대 정신지체 장애인 형제 둘이 살던 집에서 동생이 숨진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물론 사망 원인 아직 조사 중이라고는 하지만 어머니가 병원으로 입원을 했기 때문에 집을 비운 바로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서 참 주의를 더욱더 안타깝게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 기초생활 수급자였다고 합니다. 이 약자가 돌봄을 받지 못하고 빈곤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 과연 뭘까요? 전문가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사무국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나라 노인들이 가난하다는 조사 결과 일단은 내용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번에 나온 조사 결과를 보면요. 예. 노인 빈곤율이 50%에 육박한다 이런 거는 다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노인 빈곤율이 5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노인들의 소득이 어디에서 충당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연구가 되었거든요. 예. 지금 노인 빈곤율을 계산하는 것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전체 중위소득의 50%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78만 원 정도가 한 달에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를 이제 알아보는 것이 노인 빈곤율이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50%에 육박을 한다는 것이 먼저 첫 번째 사실이고요. 그 중에서도 노인분들이 갖고 있는 소득의 구성이 좀 어떠냐라는 걸 확인을 해보면요. 우선 해외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대만을 제외하고 OECD 국가들은 공적 이전 소득,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노동이라든지 아니면 재산을 가지고 소득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공적 이전 소득이 70% 이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적 이전 소득이 뭐예요? 공적 이전 소득이라고 하면 자신이 노동시장에서 노동을 하거나 아니면 재산을 가지고 월세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금융자산을 통해서 소득을 얻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뭐 연금이나 아니면 노후를 대비한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받을 수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이나 아니면 기초생활보장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적 이전 소득이 70% 이상, 네덜란드는 90% 이 정도인 것과 비교를 해볼 때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공적 이전과 사적 이전은 합쳐도 48.6%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근데 이 중에서도 또다시 절반 정도에 거의 육박하는 19.8%가 사적 이전 소득, 그러니까 자녀들이나 아니면 주변으로부터 개인적인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래서 근로소득 알겠습니다. 네. 제가 부탁 하나만 드려도 돼요? 네네. 예, 전문 용어를 좀 되도록 빼시고요. 말을 좀 쉽게 해주십시오. 제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자, 우리나라 노인들 왜 이렇게 가난한 겁니까? 네, 지금 노인분들이 가난에 빠지게 되는 것은 노동시장에서 그러니까 일을 하셨더라도 그 일자리에서 충분한 임금을 받지 못했거나 그리고 삶의 어떠한 충격, 뭐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집을 장만해야 되거나 이런 이유들로 가난에 빠지게 됐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받을 수 있는 소득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이겠죠. 그래서 일단은 사회 안전망이 허술하다라는 것을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빈곤에 빠져 있는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일자리에서 참여를 했었던 경험 역시 뭐 불안정하거나 아니면 낮은 임금에 종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4대 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산재보험 이런 것들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고요. 가난할수록 연금 체계에서도 그리고 뭐 아플 때도 지원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일을 해서 벌어먹고 살 수밖에 없다 이 얘기인데요. 일을 못하게 될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을 못하게 될 경우에는 훨씬 어려운 빈곤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소득을 잃는 순간, 일자리를 잃는 순간 가난을 피할 수 없게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그 2차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같은 것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분들 중에서 기초생활 수급률을 보면 50%에 육박하는 빈곤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체 노인이
인구의 5-6% 정도밖에 수급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예. 나머지 45%에 달하는 분들이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이 제대로 된 복지 혜택 없이 살아가실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아, 이게 참 걱정인데, 그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노후 준비를 설령 자기가 열심히 한다 그래도 노후의 빈곤에 빠지기 쉬울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죠? 예. 네. 근데 이게 사실 이 사회적 부담도 그래서 엄청나게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거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뭐 외국의 뭐 공적연금이나 아니면 이런 것도 어떻게 마련이 되어 있는가 살펴볼 필요도 많이 있겠지만 예. 좀 정확하게는 두 가지 관점에서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빈곤 문제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난한 노인들을 도와야 된다라는 것에서 출발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예. 또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노인이 될 사람들도 현재의 노인빈곤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다시 똑같은 노인빈곤 문제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라는 좀 우리 모두의 문제다라는 시각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노인이 되어서도 빈곤하지 않을 수 있는 사회 대책들을 만드는 것과 현재 가난한 노인들을 우선 돕는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텐데요. 사실 기초생활보장제도 같은 제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좀 비현실적인 재산의 소득 환산율, 그러니까 집 한 채 있다고 해서 수급도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예. 이런 문제를 현실적으로 좀 해결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불안정한 그리고 저임금의 노동을 하고 있는 뭐 이제 곧 노인이 될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확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가장 단적으로 국민연금 수급률이 현재 노인분들이 10분 중에 3분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사실 많지도 않죠. 받고 있는 금액이. 근데 지금 현재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오랫동안 충분히 연금제도에 가입을 할 수 있다면 이후에 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액수가 좀 더 늘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는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사회 안전망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살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장애인 문제도 잠깐 짚어보죠. 50대 형제 중에서 동생이 숨진 채 발견이 됐다. 제가 오늘 이 인터뷰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사망 원인은 아직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만 어쨌든 두 사람을 돌보던 어머니가 최근에 입원하는 바람에 돌보지 못해서 이게 사망한 거 아니냐. 이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장애가 있거나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가 개인의 불행으로 치부되는 사회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발달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 그리고 지적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인 지원이 적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작년 대구에서도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언니를 같이 살기 힘들어서 이제 혼자서 자살을 했었던 여동생이 있었고요. 그리고 자녀를 살해하고 이제 자신이 죽음을 선택하는 부모님들의 이야기들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것들은 장애를 가진 가족 구성원이 있을 때 이런 책임을 오로지 가족한테만 지우고 사회적으로는 최소한의 지원만 하려고 하는 사회 문제에서 비롯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돌봄이 없다 보니까 예. 가족 한 사람이 돌봄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결국 그 가족을 예. 더 경제적으로 어렵게 하는 순환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런 게 끊어져야 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사무국장이었고요. 자,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보내드린 순서는 모두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미세먼지가 굉장히 극성을 부린다고 하죠. 앞서도 미세먼지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여러분 모쪼록 좀 조심하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